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 하지만 이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포메라니안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거대한 북극 썰매견에서 시작해 왕실의 애완동물이 되기까지 포메라니안의 흥미진진한 탄생 배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메라니안의 이름은 발트해 연안의 포메라니아 지역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의 독일 북동부와 폴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18세기와 19세기에 포메라니안 견종이 개량되고 발전한 주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포메라니안의 진짜 조상은 훨씬 더 북쪽 극지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의 조상은 스피츠 계열의 개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시베리아와 북극 지방에서 살던 대형 썰매견들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포메라니안보다 10배도 넘게 큰 개들이 눈 덮인 광활한 툰드라를 달리며 썰매를 끌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강인한 작업견들은 추위를 견디는 이중모와 뾰족한 귀, 그리고 꼬리를 등 위로 말아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북극의 개들이 어떻게 유럽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18세기경 독일과 폴란드의 포메라니아 지역 사람들이 이 스피츠 견종들을 데려와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큰 크기였지만 점차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개량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메라니아 지역의 개량자들은 더 작고 귀여운 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택적 번식을 통해 몸집이 작은 개체들을 골라내고 이들끼리 교배시키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몇 세대를 거치면서 원래 20에서 30kg이었던 개들이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일의 스피츠였습니다. 독일 스피츠는 이미 중간 크기로 개량되어 있었고 이들과의 교배를 통해 더욱 작은 포메라니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말경에는 현재 포메라니안 크기의 절반 정도까지 작아진 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메라니안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767년 영국의 조지 3세와 결혼한 샬롯 왕비가 포메라니아 지역을 여행하던 중 이 작고 귀여운 개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샬롯 왕비는 즉시 이 개들에게 매료되었고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을 영국 왕실로 데려왔습니다. 왕실에서 기르는 개가 되면서 포메라니안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귀족들과 상류층 사이에서 포메라니안을 기르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이는 더욱 정교한 개량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개량자들은 더 작고 아름다운 포메라니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포메라니안에 푹 빠지면서 이 견종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1888년 빅토리아 여왕이 이탈리아 플로렌스를 여행했을 때 만난 마르코라는 이름의 빨간색 포메라니안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여왕은 마르코를 영국으로 데려갔고 이후 평생 포메라니안을 사랑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영향으로 포메라니안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여왕이 선호하는 작은 크기의 포메라니안들이 계속해서 선택되어 번식되었고 이 시기에 현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인 1.5에 3kg의 포메라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조상보다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메라니안의 외모도 크게 변했습니다. 작아진 몸집에 맞춰 더욱 둥글고 귀여운 얼굴이 되었고 털도 더욱 풍성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목 주변의 갈기 같은 털과 꼬리의 깃털 같은 털은 포메라니안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회색이나 검은색이었지만 개량 과정에서 빨간색, 주황색, 크림색, 흰색, 검은색, 초콜릿색 등 다양한 색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양한 스피츠 견종들과의 교배 과정에서 나타난 유전적 다양성의 결과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포메라니안이 미국으로도 건너갔습니다. 1892년 뉴욕에서 열린 첫 번째 포메라니안 전시회에는 무려 300마리가 넘는 포메라니안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포메라니안은 큰 인기를 얻었고 아메리칸 포메라니안 클럽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견종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포메라니안은 더욱 정교하게 개량되었습니다. 견종 표준이 확립되어 이상적인 포메라니안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체중은 1.4에 32kg, 키는 1.8에 2cm, 그리고 여우 같은 얼굴과 직립한 뾰족한 귀, 등 위로 말린 꼬리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포메라니안은 그 작은 몸집과는 달리 용감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인 썰매견들의 DNA에서 물려받은 특성입니다. 몸은 작아졌지만 큰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고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의 지능도 뛰어납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종종 장난감개로 취급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개입니다. 이 또한 조상들이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던 지혜를 물려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포메라니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크기로 인해 도시 생활에 적합하면서도 활발하고 애교 많은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포메라니안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작고 귀여운 개가 원래는 시베리아의 거친 툰드라를 누비던 강인한 썰매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손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여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포메라니안의 탄생 배경은 인간과 개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견종이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는 개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진화해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포메라니안을 만나게 되면 그 작은 몸 안에 담긴 긴 역사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북극의 바람을 맞으며 썰매를 끌던 용감한 조상들의 DNA가 여전히 그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포메라니안의 탄생은 단순한 견종의 개량을 넘어서 인간의 꿈과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